안녕하세요. 주식으로 부자 되고 싶은 남자 주부남 원규입니다. 먼저 시장 흐름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인데요. 코스피 지수가 어제 1.4%나 급등하고 오늘 좀 쉬어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시장 흐름 코스피 지수의 모습을 보시면 6월 달에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하고 나서 어제부터 이제 조정이 마무리되고 이제 튀어오르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를 보시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추세선, 이 상승 추세 이 하단 부분에서 지지를 하고 지금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코스피 지수는 우상향 가능성이 높은 게 뭐냐면 코스피 지수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시면 먼저 반도체죠. 반도체는 이제 어때요? 바닥을 찍고 실적이 턴 어라운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삼성 SDI 여전히 실적 급증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현대차라든가 기아, 올해 자동차들 실적이 엄청 좋죠. 자, 이렇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지금 실적 전망치가 올해 하반기에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면 코스피는 우상향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코스닥을 보겠습니다. 코스닥이 어제 불을 뿜었죠. 어제 2.4%나 급등을 하고 오늘도 강보합 0.08%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자, 코스닥도 참 지지부진한 흐름이었는데 또 추세선을 보시면 딱 보시면 여기 이게 그 상승 추세 하단 부분에서 어제 급등이 나오고 오늘 좀 매물 소화 과정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코스닥은 보시면 이 부분 있잖아요. 전고점 부근 890포인트 전후 이 부분 여기에서 이제 매물 소화가 어느 정도 나올 것 같고, 여기를 뚫고 나가면은 이제 910포인트 여기가 이제 지금 저항선이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뭐예요? 배터리죠. 배터리 핵심입니다. 2차전지의 실적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는 여기를 뚫고 강하게 올라가면서 전고점 돌파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미국 증시 흐름을 보시면 다우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 전고점을 돌파를 못했습니다. 다우는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죠. 곧 조만간 돌파를 할 것 같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최근에 조정 이후에 여기 보시면 21선을 지지하고 다시 반등하면서 전고점 부분까지 올라왔죠. 그리고 S&P 500도 보시면 S&P 500은 지금 지지 이후에 지금 전고점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보시면 21선 좀 깼다가 다시 반등하는 모습이죠. 지금 미국 증시에서 보시면 다우만 지금 제일 약한 모습이고, 딱 S&P 500,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모두 지금 한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장 흐름은 상당히 괜찮은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종목들 보겠습니다. 자, 어제 에코프로가 급등하면서 신고가를 냈습니다. 신고가. 어제 몇 퍼센트요? 무려 20%. 코스닥의 시총 2위인데 시총 2위가 20% 급등했습니다. 우리가 신고가를 냈죠. 그동안 이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이 형제들에 대해서 정말 말이 많았습니다. 악재도 많이 나오고,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은 실적이 둔화될 것이다. 별의별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이 공매도 세력들이 주가를 찍어 누르기 위해서 계속해서 발악을 한 거죠. 근데 지금 어제 급등하고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는데, 이렇게 급등하면서 지금 공매도 세력들이 지금 아작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꺾일 거냐?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충분히 4월 달부터 한 3개월 가까이 쉬고 나서 이제 신고가가 나오는 거라서 여기에서 계속 당분간 강한 흐름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에코프로의 실적은 어마무시하니까. 매년 몇천억씩 급증입니다. 작년에 영업이익이 6,100억대였는데 올해는 지금 9,400억대입니다. 그러면 영업이익이 3,300억 급증하죠, 올해? 그러면 올해가 끝이냐? 아니요. 내년에 보시면 1조 2천억대입니다.
그러면 올해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거의 2,800억, 거의 3천억 가까이 되죠. 그리고 이제 2025년을 보셔야 돼요. 2025년. 내후년에는 예상 영업이익이 2조입니다. 2조. 그러면 내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얼마? 7,500억이 급증입니다. 2025년에 끝이냐? 아니요. 2026년, 2027년 계속해서 고성장입니다. 계속해서 고성장. 미친 듯이 급증한다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에 이렇게 매년 영업이익이 몇 천억씩 급증하는 산업이 있을까요? 네?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에코프로는 신고가 내고 나서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해서 눌렀다 가고 이런 모습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주가가 지금 거의 90만 원대 수준이라서 매수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럽긴 하죠. 물론 고액 자산가들은 물론 살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하는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 가지고 투자하시는 이런 개인들 같은 경우는 매수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자리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 BM입니다. 에코프로 BM이 최근 3거래일 연속 양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 날, 그다음에 어제 또 급등하고 오늘도 4% 강세했어요. 오늘 장중에 무려 12%까지 급등했거든요. 분봉을 보시면 장 초반에 12%, 13%까지 급등했습니다. 근데 좀 밀렸죠. 밀린 이유는 뭐냐면 지금 여기 이제 정고점 부근에서 지금 매물 소화 과정입니다. 매물 소화. 꺾인 게 아니라 이 매물을 충분히 소화한 다음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치고 나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제 좀 더 쉬어간다고 하면 이 부분, 자, 신고가 부분 30만원 초반대에서 또 매물이 또 있겠죠. 이 구간에서 조금 더 진통이 나올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우상향이다. 결국에는 우상향. 왜? 실적이 급증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양봉이 터지면서 대량 거래량 터진 거 보셨죠? 지금 이 에코프로 BM도 지금 공매도 세력들이 거의 약 1조 정도의 공매도를 친 종목입니다. 그걸 어떻게든 찍어 눌러야 되는데 지금 바닥에서 강하게 튀어오르고 있어요. 여기서 만약에 에코프로처럼 튀어오르면 에코프로가 먼저 신고가 내면서 신호탄을 쐈죠. 에코프로 BM도 따라갑니다. 같은 형제고 실적 같이 급등하고 결국에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종목들. 이렇게 주도주들이 지금 이렇게 출발을 했어요. 네, 최근에 출발했습니다. 주도주가 이렇게 출발하게 되면 이때 필요한 전략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냥 홀딩. 가만히 보유하는 겁니다. 가만히 보유하는 거. 샀다 팔았다 하지 말고 가만히 보유하는 거. 언제까지? 상승 추세가 끝날 때까지. 그때까지 보유하면 여러분의 잔고는 가서 우상향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시세에 연연하지 마시고 샀다 팔았다 하지 마시고 가만히 보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양극재. 자, 이 종목도 뭐 에코프로만큼은 아니지만 지금 60일선을 지지를 하고 지금 올라와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양극재 중에 또 LNF. LNF는 에코프로 BM이나 포스코 퓨처엠 대비해서 좀 약하다 그랬죠. 그래서 LNF를 매수하고 싶은 분들은 비중을 많이 가져가시는 마시고, 에코프로 BM이나 포스코 퓨처엠의 비중을 많이 가져가지고, LNF는, 볼 때는 소량의 비중만 가져가는 게 조금 하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거의 차트의 힘이 약합니다. 그리고, 포스코홀딩스가 지금 최근에 조금 옆으로 좀 횡보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다가 어느 순간 튀어오를 가능성이 높아요. 올해 하반기에 지금 리튬을 지금 생산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죠. 포스코홀딩스가. 그럼 이 호재로 인해서 엄청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포스코홀딩스입니다. 지금 광물 관련주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포스코홀딩스하고 에코프로 두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에코프로는 막 90만 원대 주가다 보니까 쉽게 매수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포스코홀딩스는 지금 40만 원이거든요. 네, 충분히 매수할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매수하셔가지고 계속해서 지고 가는 전략이 유효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장비 쪽은 이 종목만 보시라 했죠. 윤성 FNC.
자, 이 종목도 지금 반등하면서 지금 모든 이동평균선을 돌파를 했죠. 오늘 좀 눌림목 나오고 밑꼬리 달고 올라왔는데 지금 이제는 점점점 강한 모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반기에 셀 업체들의 이제 장비 발주가 본격화될 수 있다라고 하죠. 그러면 이 업체는 엄청 호재가 되는 겁니다.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WCP 이 종목은 분리막 쪽입니다. 분리막 소재 쪽인데 이것도 지금 신고가 내고 나서 차트의 힘이 좀 강한 모습입니다. 괜찮습니다. 실적도 좋고 이 종목도 조금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나노 신소재 이 종목은 뭐 CNT 도전지 관련주인데 올해 1월달에 좀 많이 올랐거든요. 1,500원짜리가 19만원 갔으니까 여기서 거의 2배 넘게 올랐는데 최근에 좀 주가 흐름이 조금 지지부진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매수하는 것도 좀 괜찮긴 하는데 이 구간 거의 15만원대를 돌파를 하면 좀 들어가는 게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HPSP 이 종목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번씩 소개해 드린 적이 있죠. 이게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장비주인데 시가총액 비중이 괜찮아요. 높아요. 각 중에서 이 종목이 실적이 괜찮습니다. 보시면 작년에 영업이익이 852억에서 올해는 지금 1000억, 내년에는 1400억, 내후년에는 거의 1900억 정도. 자, 매년 영업이익이 급증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HPSP의 이거 보시면 지금 HPSP는 지금 반도체 메이저 고객사의 양산에서 가동 중인 유일한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이 독점적인 시장 지위를 기반으로 해서 매출 총이익률이 무려 작년 기준으로 69%. 엄청나게 이익을 많이 내는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이 지금 괜찮습니다. 제가 볼 때는 반도체 장비. 그리고 카카오 이런 종목은 여러분들 계속 하지 마시라 하셨죠. 올해 1월 달에 반짝 반등하고 나서 지금 어떤가요? 지금 어때요? 추세가? 저는 하락 추세죠. 고점 대비 많이 빠지긴 빠졌습니다. 월봉을 보시면 고점 대비 지금 71% 빠졌습니다. 한 토막도 더 났어요. 여기에 물린 개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겁니다. 근데 이게 올라갈 수 있느냐? 제가 볼 때는 올라가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지금 보시면 이런 매물들을 다 돌파하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걸 돌파하고 가려면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지금 주도주가 아닙니다. 주도주가 아니에요. 이런 종목들은 좀 반등하다가 또 밀릴 가능성은 없어요. 이거는 코로나의 최대 수혜자죠.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종목도 로봇 관련주로 올해 지금 많이 급등을 했어요. 거의 3만원, 4만원짜리가 15만원까지 갔으니까 4배 정도 급등하고 지금 추세가 무너졌습니다. 지금 반등한다고 해서 가시면 안 돼요. 실적도 안 좋거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볼까요? 작년에 매출이 136억, 올해 13억이었어요. 이거 엄청난 고평가입니다. 지금도 엄청난 고평가예요. 고점 대비 지금 36% 빠졌는데 이런 것들은 절대 만지시면 안 돼요. 이 추세가 무너졌어요. 이미 세력들이 여기서 한 번에 다 해먹었고 그 다음에 루닛이라는 종목 이 종목 오늘 급등이 나왔는데 이 종목도 보니까 실적이 안 좋아요. 올해 영업 적자가 256억 내년에도 영업 적자가 101억 이런 종목이 최근에 그냥 흥했어요. 이거 따라가시면 안 돼요. 절대. 그리고 보겠습니다. 2차전지를 여러분들이 계속 보셔야 되는 이유. 주도주고 실적이 급증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금 회사 출범 이후에 1조 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이걸로 뭘 하려냐? 1,000억 정도는 양극재 등의 원재료 구매를 위한 운영 자금이고 나머지 9,000억이 지금 합작법인을 투자하기 위해서 사용할 겁니다. 자, 이 합작법인은 왜 사용해요? 지금 조만간 있을 제가 볼 때는 대규모 수주가 지금 예상되어 있기 때문에 수주를 하게 되면 공장을 지어야 되겠죠. 생산하기 위해서. 이것 때문에 지금 회사채 발행을 한다. 뭔가 큰 소식이,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자, LG 에너지 솔루션은 작년에 배터리 생산 관련 설비 투자에 6조 3천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이 투자가 끝나냐? 올해는 전년 대비해서 50% 이상 또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R&D도 지금 작년에 8,760억을 투자했고 매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생산 설비 투자에 엄청난 지금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지금 배터리 수주 잔고가 올해 1분기에 460조였거든요. 480조. 근데 3분기에는 600조가 넘을 거라고 합니다. 1분기 대비해서 지금 수주 잔고가 120조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어요. 3분기죠? 그럼 지금 2분기죠? 그러면 앞으로 3개월 이내에 대규모 수주 공시가 예상될 수도 있다라는 거겠죠. 요 소식만 넣고 보면. 네? 그래서 엄청난 수주가 또 예상이 되고 있고 올해 말에 수주 잔고가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급증할 수밖에 없고 LG 에너지 솔루션과 거래하는 소재, 장비주들도 매출이 급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 완성차 기업하고 지금 합작법인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조율을 하고 있어요. 네, 이것도 좀 수주가 지금 예상되고 있는 거죠. 먼저 지금 GM과 손을 잡고 지금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고, 그 다음에 작년에는 세계 4위 완성차 업체 스텔란티스하고 합작 공장을 지금 짓고 있어요. 삼성 SDI는.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R&D 쪽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라인 요거를 구축을 완료하고 하반기에 이제 시제품 생산을 앞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차세대 제품 생산 양산을 위해서 R&D 쪽에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1조가 넘는 금액을 지금 신기술 확보에 주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SK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올해 1분기 배터리 생산 라인 신규 신설과 증설에 2조를 넘는 금액을 집행해서 시설 투자를 하고 있고 이거는 작년 1분기 대비해서 무려 12배나 늘어났습니다. 12배. 엄청나게 늘어났죠.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 공장 연간 생산 능력을 작년에 88기가와트시에서 내후년 2025년인들은 220기가와트시 규모를 확대한다는데 지금 2년 만에 지금 규모를 2배 반 정도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SK온이 그동안 계속해서 적자를 냈어요. 시설 투자하고 수율 잡는 이런 문제 때문에. 근데 하반기에는 흑자 전환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제 SK온 이 기업도 지금 좀 고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일 업체가 잘 나가다 보니까 가장 핵심 소재 양극재 같은 경우에도 지금 2분기에 실적이 최대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자, 그 이유는 증설 공장이 본격 가동을 하면서 출하량이 급증을 하고 있죠. 그러면 당연히 매출이 급증할 수밖에 없고 영업이익도 급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에코프로 BM은 올해 2분기에 지금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은 84% 급증, 영업이익은 지금 26% 급증 예상되고 2분기 기준 최대 실적입니다. 그리고 포스코 퓨처인 같은 경우에도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전망치를 보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62% 급증, 영업이익은 40% 급증. 그다음에 LNF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 추정치가 지금 92%나 증하는 그런 상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적 발표가 지금 2분기 실적 발표가 7월 달에 지금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셀 업체도 실적이 급증 좋고, 양극재 업체도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리튬 가격 보겠습니다. 리튬 가격이 급락했다가 올해 4월 달에 톤당 16만 위안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30만 위안까지 올라왔어요. 급락 이후에 지금 거의 2배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리튬 가격이라는 게 수요가 계속해서 급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공급 대비해서 수요가 늘어나는데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배터리 소재, 원자재하고 연동하는 이 소재들의 이런 실적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유럽의 배터리 업계, 예, 이 전망치를 보겠습니다. 유럽 배터리 셀 생산량 추이 전망을 보시면 올해 지금 그 188 기가와트시, 내년에는 287 기가와트시, 2025년도에는 지금 431 기가와트시, 2030년도에는 968 기가와트시. 매년 이 셀 생산량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알 수가 있죠. 유럽은 중국, 미국과 함께 지금 전기차 시장이 엄청나게 큰 시장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 셀 생산량은 엄청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유럽의 주요국 배터리 계획 생산량을 보시면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고 유럽의 자동차 강국 독일까지 해가지고 배터리를 엄청나게 지금 공장을 지을 계획이죠. 배터리 공장을 짓고 나서 생산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소재가 필요하겠죠. 양극재, 음극재, 그다음에 분리막, 공박, 이런 소재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소재에 따라서 지금 우리나라 소재 기업들이 엄청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고, 지금 독일에서 추진되는 배터리 프로젝트만 20개라고 합니다. 20개. 엄청난 공장이 지금 지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폴란드에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 공장이, 헝가리에 공장이 있는 삼성 SDI, SK온, 이런 동유럽 쪽이었는데 이제는 서유럽까지도 지금 배터리 기업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 소재 같은 경우에는 시장 진입 단계가 상당히 높습니다. 신규 업체들이 들어오기가 어려워요. 우리나라 배터리 소재 기업들이 지금 전 세계에서 인력 최강이라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나라의 안정적인 이런 소재를 갖다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우리나라의 4대 핵심 소재,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자, 기업들이 지금 유럽에다가 지금 공장 짓고 있고 좀 진출을 좀 준비를 하고 있죠. 그리고 유럽에는 지금 핵심 원자재법, CRMA를 위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 중국의 뭐 배터리 업체들이 뭐 유럽에서 뭐 시장 점유율이 늘어났니 어쩌니 하지만, 유럽도 결국에는 고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전기차를 많이 생산할 수밖에 없어요. 주행거리죠, 주행거리. 그러면 우리나라 배터리가 유럽의 자동차에 많이 탑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 업체들이 뭐 유럽에서 시장 점유율을 늘리니 어쩌네, 그런 이야기에 제가 볼 때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또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지금 2차전지 쪽은 앞으로 강한 상승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도주는 뭐예요? 가장 강력한 주도주는 바로 2차전지입니다. 2차전지. 제가 볼 때는 2차전지만큼 지금 실적이 급증하는 산업이 저는 눈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 주도주가 이제는 조정 위에 출발했다라는 거죠. 출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출발할 때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되냐? 아주 쉽습니다. 가만히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가만히 보유하면 주가가 알아서 올라갈 겁니다. 샀다 팔았다 하지 말고, 조금 올랐다고 해서 팔지 말고 지속적으로 그냥 계속 보유하십시오. 그러면 주가가 알아서 올라가고 광고도 우상향을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도주는 출발했고 이제 필요한 전략은 가만히 보유하는 것이다 라는 내용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사장님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